시험 범위 마지막 단원입니다. 해수의 성질 봐봐. 해수의 성질. 여기가 이제 좀 쉬운 단원인데 쉬운 단원. 해수의 성질. 수원부터가 하겠습니다. 수원 총 4개 배울 거야. 4개. 4개. 뭐 배우는지 먼저 써주면 여기에 써줄게. 1번 수온. 수온. 2번 뭐였지? 염분. 2번 염분. 3번 밀도. 4번 용존이체. 이렇게 4개 배웁니다. 4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수온부터 보겠습니다. 표층 수온 분포. 표층 수온 분포. 표층 수온 분포.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당연하죠. 밑줄 안 봐도 되겠지. 바닷물 따뜻한지 차가운지는 태양 에너지의 영향 제일 많이 받겠죠. 햇빛 많이 들어와 따뜻해. 햇빛 적게 들어와 차가워. 그 다음 두 번째,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의 폭 연한이 더 커요. 육지랑 접한 부분이. 왜냐면 비열이 작으니까. 바다 한가운데 대양의 중심부는 온도 변화가 작아요. 비열이 크니까요. 그죠? 여기다 쓰세요. 이유는 비열 차이 때문. 비열 차이 때문. 쉽죠? 1, 2번 너무 쉽지? 3번 등수원선은 위도와 거의 나란. 위도와 거의 나란. 당연하죠. 1번이랑 똑같은 거야.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위도가 뭐냐면 가로선이 위도야. 이게 적도야. 가로선을 위도라 그래요. 세로선은 경도예요. 근데 태양 에너지가 적도에 제일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가 수온이 제일 높겠죠. 예를 들어 등수원선 여기 30도 이렇게 합시다. 30도. 제일 높아. 근데 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니까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얘 25도, 20도선, 15도선 이렇게 되겠죠. 등수원선이 이렇게 가로선 되겠죠. 쉽지? 이게 동그라미 3번이야. 등수원선은 위도와 거의 나란해. 가로선이야. 마지막 4번의 별표. 등수원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안 돼. 그림 보시면 등수원선이 거의 가로선이야. 봐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치? 근데 이런 데가 있어. 여기 봐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란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여기 왜 그러냐면 해류의 영향.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또는 여기서 찬물이 올라와. 심해에 있는 찬물. 이걸 용승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페루예요. 페루 앞바다에서 심해에 찬물이 올라와. 용승이에요. 여기다. 이러면 등수원선이 이렇게 돼. 나란하지 않아요. 여기도 이러네.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해류가 이렇게 흐려서 그래요. 됐죠? 그래서 등수원선이 나란하지 않은 지역은 위도와 나란하지 않은 지역은 해류나 용승의 영향이다. 질문 있는 사람? 넘어갑니다. 연직 분포. 연직 분포. 연직 분포는 뭐냐면 내가 특정 지점에서 내려가면서 조사하는 거야. 내려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DP에 따라서 수온을 조사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햇빛이 적어지니까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조사하니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돼.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에 온도가 비슷한 영역, 여기도 온도가 비슷한 영역이 있어. 그죠? 예상이랑 똑같았던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왜 그래? 그죠? 바람이 섞어주니까 섞이니까 온도가 비슷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혼합층. 바람이 섞어져서 온도가 비슷해요. 혼합층. 그 다음에 여기 온도가 변하는 층, 여기를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변하는 층, 수온약층. 온도가 떨어져요. 왜 떨어져? 햇빛이 적어지니까. 태양 에너지가 잘 안 들어가니까. 여기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심해층. 여러분들의 마음 고향.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온도가 비슷해. 그렇죠? 햇빛이 적어지다가 햇빛이 아예 없어. 꿈도 희망도 없는 거기. 그치? 심해층. 됐죠? 여기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 지점을 찍고 뭐 어디서 혼합층 발달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혼합층이 발달했다는 건 뭐가 무슨 뜻이냐면요. 두께가 두껍다는 뜻이에요. 두께가 중요해요. 혼합층이 두꺼우려면 바람이 좀 세야 돼. 그래야 깊이까지 더 섞이니까. 그죠? 그러면 퀴즈. 여름이랑 겨울 중에 언제 혼합층이 더 발달할까요?
겨울. 겨울에 바람 더 세니까. 여름에 바람도 안 불고 덥잖아. 겨울에 바람 많이 불잖아. 그죠?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서는 어디에서 혼합층이 더 발달할까요? 중위도 우리나라 바람 많이 불죠. 적도 부근은 바람도 안 불고 더워. 쉽죠?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혼합층이 발달했다랑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는 의미가 달라. 수온약층은 두께가 중요하지 않아. 수온약층은 수온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발달했다라고 표현한다. 수온 차이. 당연하게도 여기랑 여기의 수온 차이입니다. 여기랑 여기의 수온 차이. 근데 이 수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려면 이제 여기 봐야 돼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심해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심해 온도는 어디에서나 똑같고 언제 조사해도 거의 비슷해. 햇빛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벌어지려면 얘가 이쪽으로 가야 돼. 표층 온도가 높아야 돼. 그래야 쭉 떨어집니다. 그죠? 표층 온도가 높을수록 수온 약층이 크게 발달하겠죠. 그러면 여름이랑 겨울 중에 언제 발달하겠어? 여름. 저위도랑 중위도에서는 어디서 발달하겠어? 저위도. 그죠? 표층 온도가 높아지니까. 연습 삼아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흰색을 중위도로 갈게요. 우리나라 중위도 흰색. 저위도 그려볼게요. 저위도. 여기보다 뜨거운 지점이야. 적도 부근. 그러면 표층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바람은 덜 불어요. 혼합층이 얇아요. 근데 심해 온도는 비슷하니까 쭉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저위도. 그럴 수 있겠어?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표층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엄청 고위도로 가면 수온약층이 거의 발달하지 않아. 이렇게 돼 있어. 쉽다, 그치? 안 쉬워? 너무 쉬워. 저위도가. 수온약층의 두께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해양마다 달라요.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 수온약층의 두께는 어떻게 정해져요? 이거는 해양마다 달라. 저희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나중에 하겠지만 용승이 또 영향을 줍니다. 용승. 심해 있는 찬물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돼요. 심해 있는 물이 잘 못 올라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정해진 게 아니다. 이거 예시로 그린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야. 정해진 거는 없다. 해양마다 조금씩 다르다.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걸 할 수 있으면 돼, 이것만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뭐 여름에 더 발달해, 겨울에 더 발달해, 이거 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그래프 보고 혼합층이 어디가 더 발달했어,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쉽죠? 미니맵을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염분. 중요한 거 빼먹었다. 기다려, 잠깐 봐봐. 이거 안 하고 넘어갈 뻔했다. 이 수온약층의 특징인데요. 수온약층 한번 봐봐. 여기가 수온약층이거든? 근데 밑에는 찬물이 있어요. 콜드. 위에는 뜨거운 물이 있어요. 찬물은 무겁고 뜨거운 물은 가벼워요. 그죠? 그래서 찬물, 무거운 게 밑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으니까 섞여 안 섞여 얘가? 안 섞여. 이게 안정층이야, 안정층. 수온약층은 안정한 층이야. 수온약층은 안정합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잘 안 섞여. 대류가 안 일어나.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표현해. 수온약층은 표층과 심층의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표층에 있는 물이 심층으로 잘 못 가고 심층에 있는 물도 표층으로 잘 못 올라옵니다. 경험해봐서 알죠? 여러분들이 막 게임 하잖아. 게임을 좀 못하는 친구들을 뭐 심해요 이렇게 불러요. 심해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강민이도 심해 유저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강민이가 죽어라고 게임해. 죽어라고 게임해. 못 가죠. 혼합층까지도 가기 힘들어요. 수온약층이 막고 있으면. 그래서 실력이 잘 안 들어. 그치? 경험해봐서 알지, 그치? 좋아. 염분 가겠습니다. 염분. 아니 진도 왜 이렇게 빨라? 염분 봐봐요. 염분. 염분 옆에다 쓰세요. 염분은 바닷물의 농도야. 어디 갔어? 바닷물 농도. 염분은 바닷물 농도. 바닷물 좀 소금물이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만 알아두면 안 돼.
이렇게 알아두면 안 돼.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니까. 그래서 거기다 씁니다. 이제 이 줄 보세요. 염분의 정의를 알아야 돼. 염분이 뭐냐? 해수 바닷물 1kg 안에 1kg 안에 녹아있는 염류의 그램수 요걸 알고 계셔야 돼.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 왜냐면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 계산 문제가 나와요. 농도는 농도인데 단순한 농도가 아니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닷물 1kg 안에 몇 그램 녹아있는 이건데 여기에 염류가 있어요. 염류가 뭐냐면 바닷물에 녹아있는 소금 같은 거야. 바닷물에 녹아있는 소금이 NaCl이거든. 알고 있죠? 염화나트륨. 근데 바닷물에는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게 녹아있어요. 뭐 염화, 마그네슘 등등등 이런 게 여러 개가 녹아있어. 그걸 다 합쳐서 염류라고 해.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소금이야. 소금이 1등이야. 한 77% 정도 됩니다. 소금이 1등인데 나머지 애들도 있어요. 그 나머지 애들까지 다 합쳐서 염류라고 합니다. 그 염류가 얼마나 많은지를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농도랑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 괜찮지? 단위를 한번 볼게요. 단위. 이거 쓰셔야 돼. 단위. 정의에 따르면 단위가 뭐냐면 염류의 그램 수지. 그런데 1kg에 얼마나 들어있니 이거야. 그래서 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씁니다. 바닷물 1kg 안에 염류가 몇 그램 들어있어? 이렇게 한 거야. 괜찮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동해바다로 갑니다. 동해바다 가서 1kg 물을 떠와. 이거 다 증발시켜. 1kg. 그러면 거기에 불순물 남아있겠죠. 소금 같은 거. 몇 그램 나오냐면 한 35g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염분은 이렇게 씁니다. 35g per kg. 괜찮아요? 이때 이해됐어? 바닷물 1kg 안에 35g 녹아있다 이 뜻이야. 됐어. 그런데 단위가 여러 개로 출제가 돼요. 여러 개. 두 번째 단위를 쓰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 퍼밀. 써주세요. 퍼밀. 퍼밀. 퍼센트가 아니라 퍼밀. 배웠니? 처음 봐? 배웠어. 처음 봐? 원우 이거 처음 봐? 퍼센트는 알죠? 퍼센트. 원우야 퍼센트 아니? 롤 게임해? 했었어? 그 퍼센트가 이거죠. 승률 몇 퍼센트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원우가 예를 들어 게임 100판 했어. 원우가 보통 몇 판 이기니? 한 4판 이기나? 그럼 원우의 승률은 100분의 4예요. 그죠? 많이 봤던 승률이죠. 근데 승률을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면 힘드니까 이걸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 10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내 승률 4% 이렇게 하지. 이게 100분율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 봐봐. 바닷물 1000g 안에 35g 있어. 농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숫자가 너무 어색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1000을 곱해. 그래서 35 퍼밀 이렇게 합니다. 100분율이 아니라 1000분율. 35 퍼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됐어요? 무슨 뜻이야? 바닷물 1kg, 1000g 안에 35g 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100판에서 4판이니까. 태경이 승률이 3퍼밀 정도 되죠. 태경이 승률이 3퍼밀. 그죠? 원우 승률이 4%. 누가 높은 거야? 이게 훨씬 높은 거야. 훨씬 높은 거야. 이거 100판에서 4판 이기는 거고 1000판에서 3판 이기는 거죠. 좋아. 마지막 단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위도 써주세요. 마지막 단위는 PSU라는 단위로 쓰는데 이게 실용염분 단위예요. 이건 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거야. PSU 이렇게 있어요. PSU 35 PSU 전부 다 같은 뜻이야. 전부 다. 그리고 예시로 들었던 이 35라는 숫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값입니다. 평균 염분 값이에요. 외우셔야 해요. 외워야 돼. 35%. 이걸 왜 외우냐면 염분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막 계산해. 바닷물 막 몇 킬로그램 주고 막 계산해. 그래서 값이 이거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400%밀 나왔어. 400%밀 나왔어. 이거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냥 틀린 거야. 그치? 이걸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숫자를 외웠기 때문에. 이걸 내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진짜로 낸다니까 이렇게. 400 나왔다. 낸다고. 그럼 안 돼. 내가 실수한 거야. 40이 얼마가 나와야겠죠?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근데 또 사해 같은 경우는 뭐 200%mil 가까이 올라간다고 해요. 이건 엄청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은 35%mil 내외에서 값이 나와야 돼요. 값이 내가 계산했을 때 알고 있어야 돼. 판의 이동 속도 얼마야? 판의 이동 속도. 어떻게 열어있어? 손톱 자라는 속도죠. 손톱 자라는 속도. 판의 이동 속도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얼마 나와야 돼? 답이 5에서 10cm 한 요 정도 나와야죠. 여기가 뭐 2cm 가능해. 손톱 뭐 물어뜯으면 되잖아. 20cm?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근데 100cm 나온다. 답이 이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그지? 그래서 어떤 물리량을 배웠을 때 그 물리량의 평균값을 알아두면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좋아. 여기까지 한 겁니다. 여기까지. 염분비 일정의 법칙으로 가겠습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 이거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잠깐 보시면 요거 보이니? 이게 전 세계 평균 바닷물의 평균 염분 구성이에요. 아무 바다에 가서 1kg 떠와서 다 증발시키면 35g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금이 27.2g입니다. 약 77%가 소금이야. 근데 이 비율이 어느 해역에서나 똑같다는 얘기야. 내가 동해바다에서 측정했어. 동해바다 갔어. 동해바다 35%이에요. 1kg 안에 35g 있죠. 여기에 소금 몇 %라고? 77%. 여기다가 0.77 곱하면 나오겠죠. 27g. 그죠? 근데 남해바다 갔어. 남해 갔더니 40%이야. 짜죠? 짜죠? 근데 소금 얼마야? 여기다가 77% 곱합니다. 짠데 40g 중에 77%가 소금. 근데 뭐 서해바다 갔어. 항해. 서해바다 가면 서해는 강물 유입이 많거든. 그래서 싱거워. 30%이라고 하잖아. 여기에 77%가 소금. 이 비율이 어느 해역에 다 똑같아. 쉽죠? 그죠? 비례식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염화 마그네슘이 한 3.8. 그지? 35g 중에 3.8? 그러면 40g 중에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어. 비례식 쓰면 됩니다. 그죠? 여기 심층으로 내려가고요. 비슷하긴 한데 또 영향을 주는 게 또 있긴 하죠. 얼추 비슷하다는 거야. 얼추.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합니다.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 개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염분 증가 요인. 바닷물이 짜지는 경우. 예를 들어 증발이 잘 돼. 그럼 바닷물 짜겠죠. 그죠? 또는 바닷물이 얼어붙어서 빙하가 생겨요. 그럼 남은 바닷물은 짜지겠죠. 그죠? 되겠죠. 염분 감소 요인. 싱거워지는 요인. 비가 많이 와요. 싱거워지겠죠. 얼음이 녹아요. 싱거워지겠죠. 또는 강물이 유입돼요. 싱거워지겠죠. 할 수 있겠어? 됐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육지랑 접한 부분은 강물이 유입돼서 조금 싱거워질 거예요. 그죠? 바다 한가운데가 좀 더 짜고 육지랑 접해 있는 연안은 좀 싱거울 겁니다. 이걸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여기다가 밑줄.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 염분이 증발 빼기 강수랑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해. 당연히 수학적 비례가 아니에요. 수학적 비례 아니야. y는 ax로 그렇게 선형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2배 되면 이게 2배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구과학은 대인배의 학문.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 이렇게 한 거야. 그지? 그래서 증발이 잘 돼 염분이 커져요. 근데 강수는 적을수록 염분이 커진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시험에 나오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세 개 지도를 줘요. A, B, C 점을 딱 찍어. 그 다음에 A, B, C 세 지역 중에 증발 빼기 강수 값이 제일 큰 곳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번역하면 염분 큰 곳 골라라 이 뜻이야. 알겠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좋아. 여기까지가 1등급 수준인데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씁니다. 요 그래프 그릴 거예요. 저 왼쪽 그래프 그릴 거예요. 따라 그리세요. 그래프 그릴 겁니다. 여기 적도. 왼쪽에다가 북극 표시할 거고 오른쪽에다 남극 표시할게요. 상관없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증발 그래프와 강수 그래프 그릴 겁니다. 증발 그래프와 강수 그래프.
그런데 강수 그래프 먼저 그릴 건데 보세요. 우리 이미 이거 외웠어. 지구가 통합과학에서 대기대수 기억나? 적도 30도, 60도, 90도. 적도는 고압대예요, 저압대예요? 저압대죠. 저압대죠. 왜냐면 에너지가 모이니까 태양 에너지가 여기로 집중되니까 상승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상승한 공기가 어디서 내려와요? 위도 30도에서 내려오죠. 여기서 내려오죠. 그래서 위도 30도는 고압대. 위도 60도는 저압대. 한대 전선대잖아. 편서풍, 극동풍 만나서 상승기도 있는 곳이잖아. 저압대. 그 다음에 극은 너무 차가우니까 고압대. 하강기류. 할 수 있겠죠? 전 지구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 비 많이 오는 데가 어디야? 적도랑 60도. 한대 전선대. 비 안 오는 데는 어디야? 30도랑 90도. 고압대. 고압대니까. 강수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파란색으로 해볼게. 보고 따라 그리세요. 적도에서 비 많이 오죠? 적도에서 30도에서 비 와? 안 오죠? 30도에서 60도에서 비 많이 오죠? 극에서 비 안 오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할 수 있겠어? 이게 강수야. 쉽죠? 매우 쉽다. 이미 외웠다. 이미 외운 거야. 됐어요? 잠깐 시간 줄게. 근데 중요한 건 증발이야. 증발을 그려야 돼. 증발 봐봐. 소희야. 여기 증발 잘 돼? 잘 되죠. 적도는 온도가 높으니까 증발 잘 되겠죠. 위도 30도 증발 잘 될까요? 여기도 잘 돼요. 여기도 잘 돼요. 왜냐면 따뜻하잖아. 둘 다 덥잖아. 그죠? 근데 어디가 더 더워? 적도가 더 더워. 근데 증발은 어디가 더 높냐? 30도가 더 높아. 30도가. 왜냐면 바람도 세게 부니까. 적도는 온도는 높은데 바람이 잘 안 불어. 근데 30도는 온도도 비슷하지만 살짝 낮지만 바람이 많이 불잖아. 그죠? 그래서 적도에서 증발이 잘 되긴 하지만 30도가 증발이 더 잘 돼. 왜 더 잘 된다고? 중위도니까 바람이 더 잘 불어서. 증발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온도뿐만 아니라 바람도 있으니까. 바람 잘 불수록 증발 잘 되잖아. 그죠? 그리고 고緯도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너무 낮아지니까 증발이 떨어져요. 증발량이. 그래서 증발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증발 그래프예요. 그러면 염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증발과 강수인데 증발 빼기 강수 값이 클수록 염분이 큽니다. 그럼 염분이 어디서 제일 크겠어요? 위도 30도 여기 위도 30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열대 고압대라고 합니다. 위도 30도를 아열대라고 하고요. 아열대 고압대. 여기에 시험에 나오는 특징 두 개가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1번 사막이 여기서 발달하고 두 번째 염분이 최대가 된다. 바닷물이 제일 짜다. 왜냐면 비는 안 오고 증발은 잘 돼서 아열대 고압대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위도 30도에 발달하는 고기압을 온난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온난 고기압. 여기까지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방금 한 얘기들이 전부 다 종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셔야 돼. 중위도 고압대, 그러니까 아열대 고압대, 위도 30도입니다. 여기서 표층 염분이 최대예요. 그래서 보시면 염분 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이니? 30도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비가 안 오는데 연하는 강물 유입 때문에 좀 싱거워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가 제일 짜요. 그래서 염분선은 이렇게 바다 위도 30도 기준으로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최대값 나타나는 이유는 비가 안 오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동그라미야? 연안보다는 짜니까. 강물 유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수가 결빙되는 극지역 같은 경우는 염분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필기해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 절반 했는데요. 절반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두 개 하고 이제 풀어볼게요. 질문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얘들아 밀도. 이거 두 개만 하면 끝나는데 밀도가 무거운 정도인데 식 어떻게 써야 되냐면 밀도식이 부피분의 질량이야. 알고 있니? 자, 밀도 이렇게 써요. 로 문자 이렇게 로 밀도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괜찮아? 물의 밀도가 얼마일까요? 물의 밀도 얼마야? 1이야? 얼마야? 그래서 단위가 얼마야? 1kg/m 세제곱. 그럼 봐봐. 1m, 1m, 1m의 물을 다 채워. 1kg이야? 1kg이야? 1kg짜리 아령 들어갔어? 그 핑크 덤벨 알아? 그 2kg인데 핑크 덤벨. 근데 만약에 물을 1m, 1m, 1m 물 다 채웠어. 이거 1kg이겠어? 그렇죠. 물의 밀도는 1이 아니다. 물의 밀도 얼마요? 물의 밀도 얼마요? 쓰세요. 물의 밀도는 1000이다. 1000. kg/m 세제곱. 물의 밀도는 1000입니다. 1000. 1m, 1m, 1m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러면 1000kg이고요. 이걸 1톤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의 밀도 1이라고 외운 건 뭔데? 아, 그건 뭐냐면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1cm, 1cm, 1cm. 요거 여기에 물 채우면 1g. 괜찮아? 근데 물의 밀도를 1이라고 외우면 안 돼. 왜냐면 나중에 수식은 수리할 거 아니야. 그리고 물리도 하잖아. 물리 제일 쉬운 과목. 그죠? 화학 뭐 이런 거 하잖아. 거기에 그 뭐 유체역학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물의 밀도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돼? MKS 단위게 넣어야 되잖아. 미터, 킬로그램. 그 다음에 세컨드. 이걸로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의 단위, 뭐 뉴턴, 뭐 와트, 뭐 줄 이런 거 다 쓸 거 아니에요. 파스칼 이런 거. 이 모든 단위가 이걸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거 내가 쓰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공식 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00을 넣어줘야 돼. 1000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계산하는 문제 할 거야. 횟수면 몇 미터 상승하는지 할 거예요. 물의 밀도는 1000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뭐 자료 보시면 물의 밀도가 1점 몇 이렇게 돼 있는 건 단위가 그램 퍼 얼마고요. 1000 몇 이렇게 돼 있는 건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인 겁니다.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개가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다. 찬물일수록 무겁죠. 왜냐하면 차가우면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밀도가 커지는 겁니다. 차가우면 밀도가 커요. 다 알고 있어. 두 번째, 짜면 밀도가 커. 짜면 염분이 커지면 밀도가 커요.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1번은 다 알아. 1번은. 근데 2번을 추가로 외우셔야 돼요. 짜면 밀도가 커요. 찬물일수록 짠물일수록 무겁다. 여기까지 됐어? 좋아.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먼저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 이거 봐봐. 우리가 배운 수온이 있습니다. 수온.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아까 했죠?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지겠죠? 밀도가 크니까 밑에 있는 거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져요. 이렇게. 너무 쉽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 밀도 큰 게 밑에 있는 거야. 외핵이랑 멘틀 중에 누가 밀도가 커? 외핵이랑 멘틀 중에 외핵이 밀도가 큰 거야. 액체이더라도. 밀도가 크니까 밑에 있는 거야. 쉽죠? 밑에 있을수록 무조건 밀도가 커. 여기서 이제 필기를 합니다. 여기서 수온 확 변해.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래? 수온 약층. 그죠? 여기서 밀도가 확 증가하죠.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 밀도 약층. 써주세요. 밀도 약층.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 층. 당연히 증가합니다. 당연히요. 수온은 내려갈수록 감소하고 밀도는 증가하고.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층, 수온 약층.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 층, 밀도 약층. 거의 비슷하겠죠? 영향이 있으니까. 썼어? 이게 오른쪽 그래프에서 알아둬야 될 거야. 왼쪽 그래프로 갑니다. 왼쪽 그래프. 왼쪽 그래프는 위도에 따라서 수온과 밀도의 변화를 준 겁니다. 그럼 수온부터 그래프 보면 적도에서 수온이 제일 높고요. 극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수온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이 수온 그래프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문과생, 중학생, 학부모님들도 다 그리시겠습니다. 다 그릴 수 있어요. 밀도 그래프 보겠습니다. 밀도 그래프. 밀도 봐봐. 수온이 제일 높은 적도에서 밀도가 제일 작아요. 그죠? 근데 남극으로 가겠습니다. 남극으로 가면 밀도 어떻게 돼야 돼? 차가워지니까 무거워지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프 이상해 안 이상해? 너무 이상하죠? 그래프 이상하지? 남극은 안 이상한데 북극이 너무 이상하잖아. 북극 봐봐. 수온이 쭉 떨어지는데 그럼 밀도 어떻게 돼야 돼? 쭉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이거 왜 이래? 그쵸. 여기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 이유가 뭐냐면 수온이 차가워져. 근데 밀도가 감소하잖아. 여기는 밀도에 영향을 주는 두 개의 영향 중에 염분의 영향이 더 큰 해역입니다. 염분의 영향이 큰 해역이에요. 그래서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가벼워집니다. 그럼 염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염분 어떻겠어 저기서? 엄청 낮겠죠. 왜 낮을까요? 빙하가 녹으니까. 이 북극 쪽은 빙하가 녹아서 해빙에 의해서 염분이 매우 낮아져가지고 그래서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 빙하가 녹고 있는 현재의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예요. 최근에 관측한 자료예요. 아니 근데 북극은 녹는데 남극은 안 녹아? 남극은 안 녹아요. 남극은 잘 안 녹아요. 아니 그러면 빙하가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살 데는 없는 거 그건 북극만의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남극의 펭귄은 큰 문제가 없어요. 남극의 펭귄은 큰 문제가 없어요. 북극곰만 문제인 겁니다.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북극 빙하 녹는 게 큰 문제야? 근데 우리 북극에 살진 않잖아. 중위도에 살잖아. 나만 아니면 되잖아. 북극곰 걱정돼? 내 처음에 알려줬니? 처음에 알려줬어 내가? 처음에 했어? 적당히 잘 살자. 이게 내 저항형이야. 나는 아니거든. 북극곰이 살 데가 없는 건 사실은 큰 걱정은 아니다. 그죠? 어딘가에서 살아. 걔네들 어딘가에서 다 살고 있어. 잘 살아요. 빙하가 좀 높고 있지만 잘 살고 있어. 이게 뭐지? 다른 생활? 도덕 시간 있었니? 요즘에 도덕 있어? 도덕 없어? 중학교 때 도덕 있었나? 거기에 그거 있었잖아. 뭐였지? Not in my backyard. 인비 현상 이거 배웠어? 이게 내가 배우고 나서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주옥 같은 멘트들이 다 있잖아. 그죠? 도덕 시간에 수업 잘 들어야 돼. 그죠? 이런 거 어디서 배우겠어? 이게 뭐지? 핑피였나? 그치? 우리 집 앞에 뭐 지하철역 세워주세요 이거 그치? 나 하나쯤이야 지금 그거는 그치? 핑피 맞나? 핑피 핑피 이거는 우리 집 앞에 해주세요. 이건 나만 알면 돼. 그죠? 뭐 하는 거겠지? 그래서 북극이 녹고 있어 얘들아 지금. 북극이 녹고 있어. 북극이 녹으면 근데 왜 문제야? 왜 지금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왜 그럴까요? 북극곰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잖아. 북극곰 걱정하는 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걱정이 아닐 거야. 반사율이 줄어들어? 이거 방학때 친구들은 알고 있죠. 북극 빙하 녹으면 다음 2학기 때 배울 심층수환이 안 들어가서 에너지 수송이 안 돼. 그죠? 바닷물의 흐름이 끊겨요. 바닷물의 흐름이 끊겨. 그럼 적도는 펄펄 끓고 흙은 추워지죠. 이게 빙하기지, 그지?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되면 빙하가 녹고 빙하기가 옵니다. 빙하가 녹는데 빙하기가 온다고? 그래서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지? 빙하가 녹으면 빙하기가 온다. 그래서 중위도에 사는 우리는 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빙하가 녹으면 우리나라 여름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여름은 더 더워져. 겨울은 어떻게 돼요? 더 추워져요. 빙하가 녹는데 겨울은 더 추워져요. 그치? 에너지가 안 도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남극은 왜 안 녹을까? 강민아, 남극은 왜 안 녹아? 아니, 그치? 지구 온난화 되는데 왜 북극만 녹고 남극은 왜 안 녹아? 남극 안 녹는 이유 아는 사람? 그것도 영향 좀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북극 비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해가지고 막 몰디브 잠기고 이거 걱정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북극 빙하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물이 이렇게 있어요. 바닷물 위에 빙하가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북극 빙하예요. 이거 녹으면은 이거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이거 실험하려고 내가 이거 가져왔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지금 내가 못 먹어가지고 이거 얼음 다 녹았어. 넘쳤어? 안 넘쳐. 안 넘쳐. 알지? 이게 물의 신비죠. 고체가 부피가 더 크잖아, 그치? 이거 다 녹아? 북극빙하 다 녹아? 해수면 영향? 없어요. 해수면 영향 없어. 북극빙하가 녹아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몰디브가 잠기면 어떡하죠? 안 잠깁니다. 안 잠겨요. 북극빙하 녹는 건 아까 말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해수가 안 도는 것 때문에 걱정인 거야. 남극은 왜 안 녹아? 요게 이제 이야기 대답합니다. 남극 순환율 때문에 그래요. 남극 순환율가 돌고 있어서 남극이 사실 더 추워. 북극보다 남극이 더 추워. 남극은 엄청 추워. 북극은 괜찮아. 한 영하 40도? 40도, 50도. 남극은 진짜 추워. 남극은. 그래서 빙하가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이게 북극과 남극의 차이다. 요거 때문에 하지. 이거 알아야 돼. 이게 나오면 좀 어려워요. 다 했다. 이 내용이 쉬우니까 딴 얘기를 해도 시간이 남네. 오존홀 들어봤니? 오존홀? 오존 구멍? 오존층에 구멍 뚫리죠? 어떻게 돼? 자외선 들어와서 선크림 더 바르고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오존 구멍이 뚫린다. 오존층이 파괴된다. 어디서 파괴되는 거야? 남극에서 파괴된다. 우리나라 상공에 오존 파괴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은 남극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남극 중에서도 봄에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실은 오존층이 파괴되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괴되면 사라지지 않나요? 다시 생깁니다. 지금 거의 다 회복됐어요. 거의 다 회복됐어. 거의 다 회복됐다. 이게 왜 이러지? 좋아. 좋아. 환경은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돼. 좋아. 오존 파괴에 사실 큰 걱정은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 미세먼지도 사실은 내 친구 중에 미세먼지 연구하는 친구 있는데 마스크 안 쓰고 다녀. 얘기했나? 얘기했어요? 얘기해줬어 이거? 얘기 안 했나? 여기서 안 했어?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막 이런 거 뜨잖아. 그죠? 매우 나쁨. 마스크 쓰고 나가야 되나? 매우 나쁨. 근데 지하철역이 이거보다 높아. 미세먼지 농도가. 1000 마이크로그램 밖에 이렇다고 하자. 이게 매우 나쁨의 기준이라고 하자. 나도 안 해보고 있어. 지하철이 한 1500 정도 돼. 지하철. 밖에 공기 안 좋으니까 지하철 타고 가야지. 지하철이 더 도와줘. 지하철이 도와줬어. 폐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이 쌓였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봐봐. 마지막이 아니다. 수온연분도 잠깐 봐봐. 수온연분도. 그 중간에 있는 그래프야. 찾았니? 수온연분도. 수온연분도. 지금 보시면 밀도를 배웠는데 지금 물리량 3개 배웠어? 짠짠짠 3개 배웠죠? 이 밀도가 누구에 영향받냐면 얘랑 얘에 영향받아요. 얘의 영향, 얘의 영향받아.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어. 여기다 그려볼게. 이렇게. X축의 수온, X축의 염분, Y축의 수온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바닷물을 여러 개를 조사하고 여기다가 점을 찍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면 밀도를 편하게 비교하기 위해서인데 이 다이어그램에서 고밀도 영역이 어디냐면 이쪽이야. 무하단이야. 여기. 봐봐.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염분이 클수록 밀도가 커지죠. 그래서 여기가 밀도가 제일 커요. 여기다 써볼게. 여기가 제일 고밀도 영역이야. 반대로 이 좌상단은 저밀도 영역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등밀도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등밀도선 이렇게. 이 노란색 선이 등밀도선이야. 밀도가 같은 선. 괜찮아? 이제 얘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요. 동해바다에. 가봤니? 나가봤어요. 배 타고 동해바다 나가. 나중에 대학교 가면 수업 듣잖아요. 그죠? 대학교 가면
교양 같은 거 막 원하는 수업 신청했을 겁니다. 해양학 실험 이런 거 들으세요? 해양학 실험. 해양학 실험 요거 강추. 해양학 실험. 건축학 개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건축학 개론 들으면은 다 남학생밖에 없어. 여학생 없어요. 그런 거 듣는 거 아니에요. 해양학 실험, 천문학 실험 이런 거 듣는 겁니다. 해양학 실험을 들으시면 배를 타고 나가요. 방학 때. 한 3일 정도 있어요. 3일만 수업을 들었는데. 근데 이제 육지를 밟을 수가 없어요. 3일 동안은. 끌려가는 거야. 여기서 뭐 하냐면 관측 기계를 집어 던져요. 여기다가. 빵! 내려가겠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관측을 합니다. 뭘 관측하냐면 수온과 염분을 관측합니다. 그래서 관측 기계가 여기 딱 닿자마자 자동으로 관측해서 노트북으로 쏴줘. 그러면 여기 점이 찍혀요. 빨간색으로 할까? 주황색. 여기 점 딱 찍혀. 0m 이렇게. 수심 0m. 표면이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관측이 짜자작 될 거야. 자동으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죠. 갈수록 밀도 커지니까. 그래서 점들이 어디를 향해서 찍혀가냐면 여기를 향해서 찍혀가겠죠. 이런 식으로 찍혀가. 10m, 20m, 30m, 40m, 50m, 100m, 150, 200, 250 이렇게 찍혀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향해서. 관측 자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수심을 가려도 누구부터 찍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게 제일 먼저 관측된 거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관측된 거잖아. 이 순서로 관측된 거잖아. 괜찮아?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0m에서 50m까지는 수온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혼합층입니다. 혼합층. 50m까지. 수온이 거의 비슷해. 그리고 50m에서 250m까지는 수온이 좀 감소하죠. 이렇게. 여기가 250m.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려주세요. 옆에다 그려주세요. 그려줘.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했어? 나 해양 시험 꼭 나중에 들어. 대학교 가면 막 수업 재밌는 거 듣고 그치? 너무 재밌겠다 그죠? 대학교 너무 재밌겠다. 대학교 가서 수업 선택할 때 그 팁이 있어요 얘들아. 이거 꼭 메모하세요. 수업을 내가 뭐 듣고 싶어. 건축학개론 듣고 싶어. 그러면 강의 계획서를 꼭 확인해야 돼. 강의 계획서. 보통은 우리 고등학교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죠. 대학교 때도 이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이게 일반적이야. 이러면 신청해도 돼. 이제 교수님들 중에 좀 특이하신 분들이 있어. 중간고사를 3번 보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렇게. 1, 2, 3차. 1차, 2차, 3차, 기말고사. 이게 한 학기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이런 건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가면 돼요. 개강했는데 바로 2주 뒤에 시험이 와. 매번 시험 기간이에요. 그죠? 이거 다 공부하겠어요? 안 하지, 그치? 그래서 이거 듣는 거 아니에요. 기말 한방인 시험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말고사만 봐.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거 듣는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중간에 뭐 조별과제. 조별과제 있으면 일단 조별과제 있으면 그냥 바로 듣기는 돼. 이건 듣는 거 아니에요. 그치? 여러분들의 인류애를 내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진짜 인간이 싫어지는 거예요. 진짜야, 진짜. 그죠? 이런 거 듣는 거 아니에요. 뭐 팀과제 이런 거 다 하겠는데 이거 기말 한방인 거 듣는 거예요. 알고 있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하다 보면 애들이 떨어져 나가. 이제 몇 명 안 남아. 그 몇 명 안 남은 애들끼리 기말고사 보면 되는 거죠. 이거 쉽지 않아. 이것도 많이 떨어져 나가. 1차 하면은 이제 한 절반 절반씩 떨어져 나갈 거야. 그쵸? 반감기라고 보면 돼. 그죠? 절반씩 떨어져 나가. 이제 문제는 이제 내가 떨어져 나가는 문제야. 내가 먼저 떨어져 나가. 그게 문제겠지. 이게 문제겠지. 내가 선형대 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수학을 포기하게 된 계기예요. 선형대 수학을 들었는데 1차 시험 딱 봤는데 50점인가 나왔어. 평균보다 높았어. 평균이 30점 정도 나왔어. 근데 2차를 봤는데 2차부터 이제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수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수업이.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끊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갔어요. 평균 이상 나가가지고 계속 남았더니 다 그냥 10점이었어. 10점. 누적이었는데 그냥 다 100 지내고. 그죠? 근데도 이제 B가 나왔다. B가. 왜냐면 내 밑에도 몇 명이 더 있었거든. 그죠? 떨어져 나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죠? 이런 거 듣는 거 아니야. 진짜 듣는 거. 저거 이후로 이제 수학을 다 접었어. 수학이 진짜 재밌는 학문이에요. 그죠? 대학교 가면 진짜 어려워. 기말 한방인 거 들으세요. 기말 한방인 거. 기말도 없는 수업들도 있어요. 그런 거 찾아서 들어. 알겠지? 건축학개론 이런 거 듣지 말고. 지구과학 수업도 재밌으니까 그것도. 마지막에 얘들아, 마지막 그 몇 쪽이야? 거기 맨 밑에 용종기체 있죠? 요거 하면 끝납니다. 오늘 요거 하고 테스트를 볼게요. 거기다가 메모를 잠깐 하겠습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가 잘 녹아요. 용해도가 커요. 다 알고 있죠?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큽니다. 찬물에 잘 녹아. 그치? 이제 콜라랑 사이다 이런 거 시원하게 해서 먹죠. 탄산 잘 녹으라고 그러죠. 근데 요인이 여러 개가 더 있어요. 이게 화2가 아마 나올까? 화1에 나와? 화2였던 것 같은데. 화2에 나오나? 그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더 있어요. 뭐 압력이나 뭐 영분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데 시험에는 수능에는 안 나오고요. 근데 교과서에는 또 실려 있어. 그래서 요거 워크북에 관련된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뭐 영분 높아질수록 용해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워크북 하면서 할 거고 일단 얘만 써놓을게요. 얘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깊이고 y축이 그 다음에 여기가 기체야 이렇게 있어. 기체야. 두 개의 기체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산소입니다. 첫 번째 산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산화탄소 이렇게. 그래프 봐야 돼. 여기 봐봐.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양이 증가해. 기체량이 증가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왜냐면 이 밑에 있는 심해에 있는 물은 그 찬물이 내려온 거라서 찬물에는 기체가 잘 녹거든. 극지방에 있는 찬물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밑에는 산소가 많아. 산소랑 이산화탄소 이렇게 증가해. 원래 이렇게 증가하는 개형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튀는 거야. 산소만. 원래는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산소만 표층에서 튀어요. 이 이유를 외워야 돼. 알고 계셔야 돼. 표층에서 산소가 많고요. 이산화탄소는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광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합성. 표면에는 햇빛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산소는 축적되고 이산화탄소는 소모되는 겁니다. 끝났죠? 근데 중층까지 가면요. 중층까지 가면 산소가 적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광합성이 약해지고 호흡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잘 안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내려가면 햇빛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그래. 그런데 심층까지 가면 아래까지 내려가면 둘 다 많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극지방까지 간 차가운 해수 찬해수가 침강해서 심해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막 여행하다가 북극이나 남극까지 가. 그러면 엄청 차가우니까 대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많이 머금은 상태로 심해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되게 많다. 여기까지 됐어? 이 표를 외워주면 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자료를 주고 50m 깊이에서 산소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이렇게 물어봐. 표준 누가 많다고? 50m 깊이에서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산소가 이렇게 돼 있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m에서 누가 많아요? 50m가 여기잖아. 산소가 많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산소가 많다고 하면 안 돼. 그치? 왜냐면 산소의 농도는 여기 축 보시면 1, 2, 3, 4, 5, 6 이렇게 가죠.
이산화탄소 농도는 밑에 있죠. 축이 45, 47, 40, 50 이렇게 돼 있죠. 이산화탄소 양이 훨씬 많아요. 이게 함정으로 나와. 이걸 주의해야 돼. 알겠죠? 전 깊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많아요. 알고 계셔야 돼. 항상 이게 함정 카드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참고서나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이 많다 적다가 얘네 둘의 비교가 아니야. 얘네 둘 중에 비교 아니야. 산소가 많았다 적었다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산소랑 이산화탄소 비교하면 이산화탄소 훨씬 많습니다. 이게 주의사항이었고요. 그 다음 추가로 필기 하나만 더 합니다. 추가로 필기를. 이 중층에 여기다 필기할 겁니다. 이건 교재에 없어요. 중층에 광합성이 안 되니까 호흡이 우세해서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기물 분해가 있어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소모되고 이산화탄소가 축적됩니다.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유기물 분해. 됐어요? 그래서 호흡 또는 유기물 분해 요거에 의해서 산소가 소모되고요. 이산화탄소가 축적됩니다. 이 유기물 분해는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지구가 1에 있었어. 유기물 분해 내용이. 근데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요거가 이제 시험에서 거의 안 나와요. 그냥 한 줄로 언급 정도만 나오고요. 원래는 한 단원 전체가 이거여가지고 엄청 많이 나왔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지고 이게 생물학에만 나왔습니다. 원래 생물이랑 지구학이 공통으로 나왔었는데 여기 빠졌습니다. 이유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유기물이 그 오염물질이에요. 오염물질.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바닷물에 예를 들어 그 강에 공장 폐수 같은 거 버리잖아. 그래서 생활 오염물들 막 폐수 같은 거 버리죠.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강에다가 막 똥물 버려. 어떻게 돼요? 강에 똥물 돼? 어떻게 돼요?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강은 자정작용이 있어. 바다, 강이나 바다 이걸 자정작용이라고 그래. 오염물질을 버리잖아요? 그냥 깨끗해져요. 다시. 그래서 오염물질이 들어가? 이게 유기물이에요. 오염물질이 강물에 들어가면 그 물 속에 있는 세균들이 얘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분해를 막 해요. 그래서 다시 깨끗해져요. 별일 아니지? 사실은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바다에 그냥 오염물질이 미양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 분해를 할 때 산소를 씁니다. 세균이 산소를 쓰면서 분해해. 이걸 이제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는데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쓰면서 분해를 해줘요. 근데 유기물의 양이, 오염물질의 양이 적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많이 투하가 되면 갑자기 막 공장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를 해. 그러면 이걸 다 없애야 되니까 산소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그죠? 기준치를 넘어갈 때가 문제인 거야. 그지? 그래서 적당히 버리는 건 상관이 없다. 버리긴 해야 되잖아. 어쨌든 돌아가야 되니까. 공장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기준치를 지키면서 하는 건 괜찮다. 자정작용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기물 분해 때문에 산소가 소모되고 CO2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내용이었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풀어볼게요. 두 문제인가요? 두 문제가 있는데요.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165쪽입니다.